세상을 오해하게 만드는 우리의 10가지 본능 9번째 이야기, 운명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 본능이란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지금의 그 상태인 것은 피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유 때문이며, 그래서 그것은 늘 그 상태로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현상이죠. 이러한 운명 본능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의 인지적 오류와 연관지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신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의 공적 개발 원조 일명 ODA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사가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나는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 신사의 이런 생각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인지적 오류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나면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믿는 인지적 오류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전에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는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응원하는 야구팀의 선수가 홈런을 쳤습니다. 우리는 그 선수가 홈런을 칠지 말지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그가 홈런을 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배트가 공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이미 담장을 넘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좀 과장된 예이긴 하지만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오만한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편향은 1975년 피쇼프와 베이스의 연구 실험으로 인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두 연구자는 자신들의 학생에게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의 결과물에 대한 확률을 예측해보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 방문의 결과가 나온 후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각 사건에 대한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었는지 회상해보라는 질문을 주어주었습니다. 실험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 거의 다 실제로 예측했던 것보다도 자신이 더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으리라고 기억하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편향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가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통제하고 있다는 달콤한 환상에 빠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쉽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등장했던 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영화에 나오는 예언가 마냥 자신이 미래 예측에 성공했다는 다도치감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의 개발 실패가 필연적이었다는 자신의 예측을 합리화할 만한 근거까지 찾고 싶어 합니다. 이윽고 그는 예전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이때 그의 뇌 속에서는 한 가지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억이 일방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프리카의 문제점을 찾기에 급급한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했을 당시의 좋은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더욱 뚜렷하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사는 이제 그는 스스로가 아프리카의 문화를 몸소 겪으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발전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결국 개발에 실패하리라는 것도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확신 편향이 더욱 심화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예측력이 실제보다 더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미래에 대한 더욱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과잉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사는 이때 아프리카는 그들의 타고난 문화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미래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사고에 빠진 신사는 아프리카는 타고난 문화가 그들의 운명을 빈곤하게 결정지었고 그 운명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리라는 생각에 빠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이 단계를 책에서는 운명 본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떨까요? 정말 아프리카는 빈곤국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걸까요? 사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는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죠. 사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는
거의 모두 지난 60년 사이 식민지에서 독립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들 국가는 유럽이 과거 기적을 이룩하였을 때와 같이 느린 속도지만 꾸준하게 교육, 전기, 물 등 위생 관련 기반 시설을 확장하고 아동 사망률을 빠른 속도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도 아프리카가 발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신사부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도 한때는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빈공국의 운명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옷장에 있는 우류의 대부분이 이들 나라에서 생산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35년 전에 인도는 오늘날의 모잠비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3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냈고 지금은 전 세계 국가 사이에서 신뢰할 만한 무역 상대국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기에 충분한 인도양 연안에 길고 아름다운 해안을 가진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도 인도와 같은 무역 강국이 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 인지적 오류와 운명 본능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신사분을 위한 조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한 나라의 운명이 영원히 똑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바위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와 문화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사소하고 더뎌 보이는 변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축적됩니다. 연간 1%의 성장은 더뎌 보이지만 70년간 축적되면 2배 성장이 되고 연간 2% 성장은 35년 뒤 2배 성장이 되며 연간 3% 성장은 고작 2년 뒤 2배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더딘 변화를 불변으로 여기고 그 나라의 운명을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직업은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지만 진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계학에서 말하는 예측 방법론도 지난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여 아주 제한적인 확률적 가능성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굳건해 보이는 것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명을 대해야 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극 본능부터 시작하여 운명 본능까지 9가지의 오해가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직선 본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근 10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온 기업의 기록을 보여주며 투자 의향을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려해 볼 것입니다. 또 여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내내 성적이 꾸준히 상승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그 학생의 고등학교 성적 또한 상승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선택이 옳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직선 본능이 작용하며 우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맡고 있습니다. 직선 본능이란 직선적 직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무언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리라고 믿는 사고방식을 말하죠. 여기 직선 본능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주는 실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세계 아동 인구의 수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 중 0에서 25세 아동은 20억 명이다. 그렇다면 유엔이 예상하는 2100년 이 수치는 몇일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각지에서 무려 85%나 오답을 낸 것이었죠. 그들은 그래프의 변화 양상을 A 또는 B로 예상하며 2100년까지 아동 인구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내놓은 예상은 거의 수평을 이루는 맨 아래 점선 C였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2100년 아동 수를 오늘날과 같은 20억으로 예상합니다. 요컨대 선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아동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 인구의 수치는 1950년대부터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여 지금은 꾸준히 그 수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세계 다른 분야의 모든 발전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십억 인구가 극빈층을 탈출하면서 이들 대부분이 아이를 적게 낳기로 결심한 것이죠. 가족 단위의 소규모 농사를 지으면서 아동 노동력을 얻기 위한 대가족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동 사망에 대비해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싶은 욕구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자녀 수가 적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직선 본능은 인구 성장에 국한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구 성장이든 그 밖의 다른 상황이든 항상 직선을 상상하는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상엔 여러 형태의 곡선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은 직선이 아니라 S자 형태, 미끄럼틀 형태, 낙타혹 형태 같은 곡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수치가 일관되게 증가하지 않으며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세상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여러분의 세계관이 조금은 넓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팩트풀니스였습니다.